전진숙입니다. 노인 인구 1000만 시대 2024년 치매 환자가 70만 시대가 되었습니다. 치매 치료제는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지난 2024년 국감에서 중앙약심 자문 없이 허가한 치매 치료제 레겜비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제가 지적을 했고 네. 식약처장은 시판 후 조사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려했던 것처럼 시판 후에 중대 이상 부작용 사례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024년 국정감사에 레겜비 원조의약품이라는 아두헬름에 네. 대해서 대한민국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처장님은 말씀을 하셨고요. 네. 저는 인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자료에 의하면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5,837병이 환자의 요청에 따른 자가치료용으로 공급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왜 처장님은 그 당시에 국내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한번 골라보십시오. 제가 네 가지를 답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자가치료용 공급에는 관심이 없어서 아두헬름이 그 목록에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두 번째, 자가치료용 공급 약물은 시판 후 조사 의무가 없어서 관심이 없었다. 세 번째, 환자 요청에 따른 자가치료용 공급 약물에는 안전관리할 필요가 없어서 책임이 없다. 네 번째, 레겜비의 약심이 거치지 않고 문제제기를 회피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중에 정답이 있습니까? 아니면 모두가 정답입니까? 자, 긴급 도입이 아닌 환자의 요청에 따른 자가치료용 공급에 대해서 식약처가 남몰라라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안전성, 유효성 검토나 부작용 추적 관리를 의무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약품이 들어와서 우리 환자들에게 사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거를 약사법에 허가제도 범위 밖에 있는 거라고 그냥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자가치료용 공급 약물 부작용 현황 정기 점검 별도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식약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짧게 대답 그냥 말씀 주십시오.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좋습니다. 네. 지난해 5월에 허가됐던 치매 치료제 레겜비의 부작용을 이미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아실 것 같습니다. 네. 국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판 후 조사 철저히 하겠다 약속했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치매 치료제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입니다. 보시는 대로 뇌출혈, 출혈, 레겜비 부작용, 기억력이 떨어졌다, 고령 환자분들 중단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내용 중에 식약처에 접수된 이상 사례를 봐봤습니다. 화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레겜비 시판 후에 1년도 안 된 기간에 135건의 이상 사례가 발생을 했고요. 그 중에 중대 이상 사례, 이를테면 사망, 입원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 것이 12건이 보고가 된 상태입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네, 예. 네, 중대 이상 사례 사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예, 사망은 없지만 이런 상황이 좀 발생을 네, 했고요. 알고 있습니다. 자, 항아밀로이드 항체 치료제 부작용의 일종이 뇌부종, 미세출혈 13건, 헤모시델린 침착 12건 이상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뇌부종 미세출혈은 일시적인 부작용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은 환자의 뇌 조직 손상과 뇌 위축을 유발해서 치매를 치료하려다가 약을 먹었는데 오히려 뇌 기능을 영구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는,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놓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다음 화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레겜비 처방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미 이것을 사용을 하고 있는 몇 개의 나라를 보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확산 속도, 처방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고, 이용을 하고 있는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환자의 안전성도 빠르게 위협받고 있다고 하는 측면으로 저희들은 역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장님께서 시판 후 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도대체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보십시오. 미국 사례인데요. 미국 FDA는 정기적 약물 안전 감시 과정에서 레겜비 투여 초기에 6건의 사망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최종으로 4건의 사망 사고라고 밝혀지긴 했는데
그 제약사의 상세 분석을 요청을 했고, 그래서 기존 MRA 추적 검사를 3회에서 4회로 늘렸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식약처는 이런 아까 중대 이상 증세가 보였고 이미 부작용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제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꺼번에 같이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뇌를 대상으로 하는 고위험 약물이 허가나 사용 관리의 모든 단계에서 제대로 철저하게 점검되고 관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신약이나 고위험 생물의약품 조건부 승인 제일심의 약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부 전문가 자문심의, 즉 중앙약심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식약처에서도 의무적으로 법제화할 의사가 없는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1분밖에 시간이 없어서 계속 같이 그냥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미페프리스톤, 미소프로스톨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쓰는 약품입니까? 네. 임신 중지 약이죠. 네. 예. WHO 필수 약품 맞죠? 네. 네. 2019년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로 임신 중지 의약품의 알성 광고가 꾸준히 성행했습니다. 화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화면 띄워주세요. 예. 화면은 나오는 대로 보겠습니다. 근데 이 온라인 불법 유통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여성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법 유통도 문제이고 또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여성의 건강 문제도 허락하는데 그 모 약품회사에서 미투 증오소 심사를 사실상 중단부를 하신 적 있으시죠? 네. 심사를 멈춘 이유가 제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약대에 대해서 유난히 이 약품에 대해서 의학적 임신중지 표준요법에 대해서는 유독 엄격한 잣대를 시각처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무성합니다. 그러면 약대를 사회적 미시보기 때문에 그러신 건지 정부는 2025년 9월 16일 국내에서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123일에 국정과제를 확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풀어가실 예정이십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일단 그 레큐엠비 관련해서는 작년에 이제 의원님께서 사후 관리의 중요성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때 그 국감 끝나고 나서 아포2의 그 E4 유전자가 2개인 사람들이 좀 고위험군이라서 그런 분들이 이제 좀 더 이상 발생 확률이 높다는 것을 저희가 사용사항에 주의사항에 넣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그 좀 더 철저히 부작용 모니터링을 하고 MRI 관련해서도 지금 4번 1주, 5주, 7주, 14주인데 MRI 모니터링 횟수를 좀 증가시키는 일주 MRI 모니터링의 그 횟수도 필요하다면 저희가 조금 더 증가하는 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임신 중지 약물 같은 경우에 이미 국정과제로 결정이 되었고 그래서 이 국정과제에 따라서 관계부처들이 같이 모여서 제도 개선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부처들이 국회와 소통하면서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그 부분을 계속 책임해 주시면 제가 질문 소개 드린 거에 대해서 별도 보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